안녕하세요. 교정과 전문의 김진욱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아 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치아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자신있게 또 예쁘게 웃기 위해서 아니면은 다른 심리적인 목적이나 기능적인 개선을 위해서 치아 교정을 생각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교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정을 또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그 철사 같은 거를 교정기로 붙여가지고 오랜 기간 교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서 선택하는 걸 머뭇거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그런 다양한 니즈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회사들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계속 개발을 하면서 요즘에 특히 투명 교정 장치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투명 교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 교정이라는 것은 치아에다가 장치 같은 거나 철사를 하지 않고 플라스틱 재질로 된 투명한 장치를 꼈다 뺐다 함으로써 교정을 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치아에 아무것도 안 붙이는 건 사실 아니고 조그만 치아색 나는 레진이라는 재료로 이제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조그만 장치를 붙이고 장치를 끼게 됩니다. 이거는 물론 기존의 교정 장치보다 훨씬 불편하지 않고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어태치먼트라는 장치를 붙인 다음에 투명한 교정 장치를 끼게 되면 거기에다가 이제 원하는 치아 이동만큼의 힘을 주어서 조금씩 치아를 움직이면서 이를 고르게 하는 그런 원리를 가진 장치입니다. 철사로 하지 않다 보니 훨씬 보기에도 예쁘고, 그리고 기존의 교정 방법은 찔리거나 헐거나 구내염이 생기거나 하는 불편함들이 있는데, 이런 불편함이 투명 교정 장치에서는 없겠죠. 무엇보다도 교정하는 거를 잘 다른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또 중요한 어떤 자리에서는 뺄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투명 교정 장치 중에서 가장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인비절라인 장치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비절라인이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대략 투명 교정 시장 중에 한 80%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한 85%, 90%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거는 많은 케이스와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가지고 특별함이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다른 투명 교정 장치보다는 아직은 기술적으로 조금 더 우수한 부분이 있어서 교정이 잘 된다,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이제 예측 가능한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인비절라인 장치가 아직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분이 인비절라인을 하기로 결정을 한 순간에 이제 장치를 받을 때까지 대략 한 4, 5주의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장치를 이제 끼는데 처음에 이제 계획을 세우면은 보통 이제 수십 개의 장치가 나오게 되거든요. 환자분들한테 일정 개씩 드리면서 집에서 1, 2주에 하나씩 갈아 끼시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대충 내원 횟수는 처음에 이제 잘 적응하시는지 보려고 한 4에서 6주 정도 보다가 나중에 이제 적응이 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8주 아니면 12주 이렇게 롱텀으로 이제 볼 수 있으니까 병원에 자주 안 와도 되는 장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해외에서 유학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방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자주 내원하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 장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비절라인이 가진 특성상 어금니 쪽만 이렇게 닿으면서 앞니는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치가 어금니 쪽을 누르게 되다 보니까 위에 어금니는 조금 위로, 아래 어금니는 좀 아래로, 이런 움직임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앞니가 떠 있는 개방교합이라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빨리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케이스에서는 저도 이제 적극 권하고 있고, 정도가 심한 돌출, 이렇게 뭐든지 이제 정도가 심한 케이스들은 조금은 더 철사보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하다 보니까 이런 기술들이 늘고 회사도 계속 발전을 하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웬만한 케이스는 다 인비졸라인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정답이 있지는 않은데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은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가능한데 개방교합 케이스에서 좀 더 유리하고, 아직은 너무 심한 정도의 덧니나 너무 심한 정도의 돌출은 조금은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비절라인 장치는 그 장치를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스텝별로 치아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그래서 파이널로 어떻게 교합을 잡을 건지 하는 모든 치료 계획을 교정과 전문의가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비절라인에 대한 경험이 많은 좀 노하우가 있는 원장 선생님들이 조금 더 유리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좋은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 좋은 단계를 만드는 것, 좋은 장치를 만드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중간에 혹시라도 충치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랑니를 뺀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생기게 되면 장치가 맞지 않아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진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해서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비절라인을 하시고자 병원을 알아보실 때 거기서 인비절라인을 많이 하는 병원인지 노하우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수상 경력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충치 치료나 사랑니 발치 같은 것도 협진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곰곰이 따져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이제 치료하면서 가지는 한계라고 한다면은 이건 전적으로 환자의 협조에 의존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환자가 끼지 않으면 이건 진행이 되지 않거든요. 철사 교정은 환자가 가만히 있어도 결국 철사가 교정을 했다라면은 이 투명 교정 장치를 일정 기간에 껴야지 이제 치아가 움직이게 되는데 그 일정 기간이 잘 때만 끼는 게 아니고 거의 하루에 20시간 이상 밥 먹을 때 빼고는 껴야 돼서 굉장히 생각보다는 귀찮습니다. 이제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협조도에 의존하지 않고 치료를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협조도에 의존하는 부분이 이제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낄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기를 권유드리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이만큼의 장점을 또 누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투명 교정과 인비절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철사 교정도 그렇고 투명 교정도 그렇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임상에 있으면서 정말 투명 교정이 교정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면 알아보시고 또 적극적으로 또 선택하시기를 권유드리는 바이고 지금까지 제가 투명 교정에 대해서 드린 말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정과 전문의 김진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